6,700년 전 문명이 시작되던 그 정열이 다시 맞춰졌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그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유 없이 속도가 붙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춘부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과 마야의 피라미드는 이 시점에 정확히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 순간을 신과 인간의 경계가 열리는 날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물고기 자리 유문과 춘분이 겹치는 오늘 3월 20일, 이건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인 포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세요? 어떤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것들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3월 20일 포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타임라인 쉬프트가 지금 일어납니다. 퀀텀 점프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끝까지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세요. 오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퀀텀 점프 체크리스트 드디어 공개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아래로 오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털의 구조부터 갑니다. 춘분을 스프링 이퀴낙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다는데 동등한이라는 단어와 밤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정확히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로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춘분의 과학적 원리,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의 위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지도,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기울지도 않아서 태양 광선이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는 순간을 말한다고 해요. 이 현상 자체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똑같이 12시간으로 배분된다 그래요. 재밌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 혹은 예전부터 가지고 왔던 어떤 그 의미 자체가 이 퀀텀 점프랑 관련이 많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난리를 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3월 20일 다가오는 그 3월 20일을 에너지의 새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주의 해피 뉴 이어라고 제가 이름을 제 마음대로 붙여봤는데 올해 가장 큰 포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겨울에 정지된 에너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폭발하는 에너지의 새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뭐 스핑크스나 스톤헨지, 앙코르와트, 마추픽추, 치첸이짜처럼 고대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신성한 의식을 하던 장소들 있죠. 이런 곳에서도 이 이퀴낙스가 됐을 때, 이 춘분이 됐을 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고대 인류가 이 시기 자체를 성스럽게 여겨서 건축물을 지었거나 건축물에서 의식을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이 포털의 시기를 퀀텀 점프의 시기로 활용하면 원하는 것들을 더 빠르고 확실하고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진도가 나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내가 지금 3월 20일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이 3월 20일 이후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딱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작성을 해보세요.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생각나시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좁혀보시겠어요, 여러분? 뭐 카톡에 쓰셔도 좋고 노트에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작성하고 오셨으면 진도 나갑니다. 포털의 구조라는 것이 지금 물고기 자리 유문이에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 별자리의 그 순서라면 순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과거 패턴 자체가 모두 해체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의 패턴, 혹은 나의 생각의 구조, 혹은 나의 습관들, 나의 사람들, 나의 집단, 나의 장점, 단점, 나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나의 건강한 경계, 나쁜 경계, 반복하던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단계라는 거죠. 내가 좋든 싫든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분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제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중간한 게 불가능해져요.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예요. 과거로 완전 가서 다시 그 예전의 사이클을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앞으로 가든지 이런 느낌이고, 모호한 상태의 것들은 모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기준이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능력도 운도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에 노 땡큐를 할 것인지가 아주 아주 중요하고, 지금 내가 세우는 기준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타협을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사셔야 되는 삶의 기준이 고렇게 고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갈등 때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해 주시는 게 좋다. 좋아요. 그리고 갑니다. 두 번째. 왜 구조가 전부인가? 제가 지금 구조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외국 콘텐츠에서 보고 그거를 제가 한국말로 잘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이게 감정이나 의지 같은 걸로 더 이상 버텨지지가 않아요. 고대 건축물들이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 구조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단단한 스트럭처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포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준비 없이 속도만 높여간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전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잘하신다, 그런 게 나의 전공이다 하시면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뭐 운 좋게 그런 걸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고런 데 뭐 특출난 재능이 있으시면 알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대체적인 걸로 말씀드려요. 반대로 여러분들만의 스트럭처, 구조가 서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만의 패턴이 서 있으신 분들은 이 속도를 그 자체로 모멘텀을 가꾸어서 바로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결과치를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쌓아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구조를 보라는 얘기를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좋아요. 갑니다. 다음. 첫 번째.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태이신 분들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향이 있는데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웃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속도가 붙는데 이게 내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흔들린다면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자기 효용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수치가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안 나와. 맨 땅에 헤딩을 미친 듯이 하는데 원하는 것만큼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능력이 모자라거나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나 스트럭처 자체가 완벽하게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더 해서 결과치를 더 내거나 돈을 더 버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일을 줄이시고 혹은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을 쳐내시고 내가 뭘 덜 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줄이고 내 구조를 어떻게 더 탄탄하게 할까?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평생 숙제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덜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까 같은 것들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알짜배기 사람들하고 내 에너지를 나누면서 더 행복할까 같은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쏟아붓는데 결과가 안 난다는 거는 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머니 운드가 있는지, 혹은 창의적인 독립이 필요한지, 구조의 안정성이 필요한지, 내면 아이의 치유가 필요한지, 요런 것들의 체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 머니 운드의 종류라는 게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라는 불안형이 있어요. 결핍형이 있고, 과소가치라는 게 있어요.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도 뭐 가치가 없다든지, 나는 돈을 더 벌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차를 안 몰고 이런 집이 없고 아니면 이런 거를 내가 가족한테 못 해 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과소가치형이 또 있고요. 아니면 '돈을 버는 거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처럼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아니면 돈은 위험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차압을 당한 적이 있다거나 돈과 관련된 범죄에 뭐 노출이 되신 적이 있다거나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돈과 재정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거나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회피형이 또 있죠. 그리고 통제 집착형이 또 있는데 돈에 또 과도하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인제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감정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푼다.' 뭐 이런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러고 있죠. 그리고 뭐 비싼 걸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이제 소비를 한다 이 말이고. 타인이나 외부의 재정에 의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돈을 벌지 못해. 나는 돈 벌 줄을 몰라.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네가 안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해.'처럼 항상 남한테 돈이나 어떤 금전적인 거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능력이 없느냐? 아니요. 그냥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걸 믿었고 그래서 안 해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불안형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예 일이 커질까 봐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아예 안 벌려. 할 거를 아예 안 해 버려요. 왜냐면 커지면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자기 파괴형 그러니까 지인지조 있죠. 지인지조, 지팔직곤 이런 거. 많이 벌어도 결국은 자기가 사고를 친다거나 뭐 술 먹고 하면서 막 흥청망청하거나 뭐 도박하거나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불안하니까.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뭐 하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 생각보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한테 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거나 가족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들었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되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다거나 아니면 커오면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한 적이 있다거나 믿는 사람한테 당했다거나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게 고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거는 웬만해서 안 바뀌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왜? 우주의 새해가 왔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가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완전히 과거가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리뉴얼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독립이 일어나요. 이제까지 내가 창의성이 없거나 내가 하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좋아 보이는 거를 이것 따라하고 저것 따라하고 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러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남의 거를. 나도 그냥 내 거 그냥 좀 해 볼게. 좀 모자라도 그냥 나도 해 볼게. 그런 생각이 내가 나타나기 시작해. 무슨 얘기냐? 나도 내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와 축하 박수. 내가 인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왜 그랬냐? 내가 못나서? 아니요. 이런 것도 환경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환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축적된 새로운 경험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은 여러분들 가치를 옛날 예적부터 이미 다 알았으나 그냥 나 혼자 몰랐을 수 있어. 뭔지 알지? 나 혼자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게 된 시점이 3월 20일이 오면 온다. 고때쯤이 온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구조의 안정성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조가 지금부터 또 새로 세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3월 3일 날 그 월식이 있으면서 실제로 많은 관계들이 정리가 됐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관계라는 게 여러분 꼭 옆에 있는 관계를 "너 다시 나한테 연락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차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어떤 관계의 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못 살게 굴던 나와의 손절, 응?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되게 오래전에 내가 묻어뒀던 상처나 뭐 내가 우리 할머니랑 되게 관계가 좋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그거를 내가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이별 같은 거 있죠. 내가 할머니를 충분히 추모를 하고 보내드렸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시기에 있던 그 환경이나 기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안녕을 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주변하고 안녕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뭔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18 일까지 여러분이 인제 심리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8일 날 뭐냐 뉴문이 떴죠. 새로운 달이 뜨면서 해피 뉴 이어가 되고 지금 해피 뉴 이어가 아니야. 새 달이 떴죠. 그러면서 지금 춘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나한테 허락할지가 중요한 시기예요. 내가 선명해질 때 그 6,700 년의 시간을 넘어온 진정한 인연 혹은 그 빗속에 드러나게 될 여러분들만의 풍요와 여러분들만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늘 여러분들의 곁에 있었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되든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 거다, 네 거다." 100번 말해 봤자 "내 거 아니야. 가져가." 그럼 땡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기준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조 타령하고 패턴 타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아니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쳐도 지금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대 신전에서도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별로도 아니야. 정말 코딱지만한 이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를 보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뭐 저는 옛날부터 킴박타로의 구독자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제 구독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도 많은 그 채널 중에서 안 그래요? 다 이유가 있다니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또 보고 계신 이유가 있거든요. 엄마가 불러서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졸려서 잤을 수도 있잖아. 근데 듣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건 지금 정리와 명확한 의도 그리고 선택과 실천뿐입니다. 우주가 6,700 년을 지나서 여러분께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회고 여러분들이 잡으면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몰라요. 음.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거는 늘 모든 타임라인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돼, 안 돼. 못 해, 못 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거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거 쓰셨죠. 원하는 거 3 가지 쓰셨죠. 그중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꿈이 바뀌셨거나 우선순위가 바뀌셨거나 뭐 바뀌신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겠어요? 뭐 그거를 뭐 다 이뤄야 되고 당장 이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느끼셨다시피 바꾸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내 꿈이 가야 되는 사이즈가 달라져요. 내가 허락하는 것만큼 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허락하실 거예요. 그게 이번 3월 20일 닥터 K 티어리 성악 박사 김홍경이 제안하는 여러분들의 역대급 퀀텀 점프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락하느냐. 고대 문명이 제시하는 여러분들의 퀀텀 점프. 6,700 년을 건너온 인연, 6,700 년을 기다린 여러분들만의 풍요가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잡으시겠습니까? 고정 댓글 가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러 오시고 테라참 제가 그 무료로 나눠 드렸던 거 있죠? 그거 제가 다양한 거 더해서 디지털 부적도 오픈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오세요. 아셨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과 잡음, 모호함은 잊으세요. 지금부터 명확함과 확신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곳으로 안내하게 될 겁니다. 잘 오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